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도한 법안 하나가 2012년 5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무제한 토론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제적 60%가 합의하면 일정 기간 지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신속 처리안건 제도도 도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까지 포함된 흔히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19년 4월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흔히 공수처라고 부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을 반대하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한 살 낮추자는 것도 반대하고, 비례대표제 의석을 소수 정당에게 조금 유리하도록 비례대표 배분 방식도 바꾸자는 그것까지 반대하면서 회의장 봉쇄는 기본이고 물리력도 행사하고 체입의 의원을 감금까지 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위반되어서 고소를 했고, 이제 드디어 6년 만에 처음으로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들이 국회에서 폭력을 쓰지 말자고 했고 지들이 국회에서 폭력을 썼으니 그러면 지들 뜻대로 모두 유죄처벌 받아야겠죠. 빠루 사건으로 알려진 이 19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최입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 그리고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장 검거로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 이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기소된 사람은 총 27명인데 장제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되어서 이번에 검찰이 26명에 대해 구형했습니다. 사안이 두 건이라 모두 두 개의 구형 내용이 있는데요. 구형 내용을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 징역 1년 징역 6개월, 나경원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합하면 징역 2년이죠. 송원석 징역 10개월 벌금 200만원, 민경욱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이은재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이만희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김정재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강효상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김명연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윤한홍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정가윤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이철규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 홍철호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이장우 벌금 300만원 벌금 200만원, 김태흠 벌금 300만원 벌금 300만원. 1심 선고 예정일은 11월 20일입니다. 이장우와 김태흠 같이 현직 선출직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아웃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아웃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이상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항소를 계속하면서 대법원까지 시간은 끌긴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당시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미친 짓을 하면서 반대했던 두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경우에는 이번에 윤석열 탄핵 이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전처럼 검찰을 지들의 사조직처럼 움직여서 지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고, 지들에게 반대한다면 없던 죄도 만들어서 처벌해 왔죠. 그리고 검사는 지들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처벌을 못합니다. 재판에 넘어가도 지들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던 것이 그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도 그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검사들까지도 죄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자. 그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과 상식을
걔네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리죠. 또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것도 알고 나면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명입니다. 각 지역에서 한 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한 표만 차이 나도 당락이 달라지죠. 당선자가 아닌 낙선자의 지지표는 그냥 사라지게 되는 단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총 300석 중에서 253석은 늘 하던 대로 각 지역에서 한 명씩 뽑는 것을 유지하되, 즉 소선거구제는 아직 유지를 하되 나머지 47석은 개별 후보가 아닌 각 정당에 투표를 해서 정당의 지지율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즉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습니다. 2002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바로 노회찬 의원이 이때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례대표 역시 거대 정당에게만 일방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작은 소수 정당이 그 표 몇 표만 더 받으면 되는데 아까운 차이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이 비례대표로 할당된 47석 중에서 거대 정당은 우리가 지역에서도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 작은 소수 정당에게 비례대표 우선권을 먼저 주자. 그래서 작은 목소리도 국회에서 좀 발언할 수도 있고 입법에 도움이 되게 하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발의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기존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몇 석 정도 의석을 손해볼 가능성도 생깁니다. 민주당은 의석 몇 석을 잃더라도 국민들의 더 다양한 소리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뭔 소리냐, 의석 절대 포기 못하지, 어딜 감히 우리 권력을 넘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들이 발의해서 시행한 국회 선진화법까지도 무시하고 그냥 국회에서 난동질을 부린 것이 이번 빠루 사건의 핵심입니다.